안녕하세요, 안성욱입니다. 이번 강좌는 베이스 드럼과 이 하이햇을 사용해서 하체를 단련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단련이 필요한 이유는 베이스 드럼 부분이 손보다 이제 연습을 따라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작고, 그리고 실제로 연주를 이제 초보 분들이나 조금 이제 하신 분들도 연주를 하시다 보면 이 손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베이스 발 쪽에 밸런스가 좀 약해진다든지, 그다음 뭔가 발에서 뭔가 이렇게 중심이 조금 부족해서 이 손 위주, 이 상체, 이 손 위주로 소리가 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이제 초보분들이나 중급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라이브나 녹음을 해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하체 단련이 트레이닝이 따로 많이 안 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연주를 이제 해보시면 특정 템포를 빨리 넘어간다든지, 그리고 베이스 드럼이 많이 등장한다든지, 또 컨비네이션이 등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체 부분이 약하면 이 밸런스가 손이 크겠죠. 손도 크고 이제 발이 크게 또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발이 너무 또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베이스 드럼을 총체적으로 하체, 오른발과 왼발 단련을 하기 위한 강좌가 본 강좌의 주제입니다. 하체 단련이죠. 자, 근데 단련은 어떤 부분으로 하느냐? 연음을 사용해서 마디 4마디씩 반복해서 한번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연음은 4분음표 1연, 8분음표 2연, 그 다음 세리따는표 3연, 그 다음 16 4연까지만 해서, 왼발은 풋 하이햇 4비트를 진행을 하면서 오른발 베이스 드럼이 여기에 연동해서 4마디씩 1연, 2연, 3연, 4연으로 나누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1, 2, 3.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마디째 연주 들어가고 있는데, 자, 4분음표에서는 다 동시에 떨어지겠죠. 자, 특징은 양 뒤꿈치를 다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분음표. 자, 8분음표 진행할 때 보면 왼발은 그대로 4비트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른발은 여기에서 하이햇 하나에 2개씩 3M, 4M, 1M, 2M, 3M, 4. 그 다음 트리플렛 1티타, 2티, 3티타, 4티타, 1티타, 2티타, 3티타, 4티타, 티타, 2티타, 3티타, 4티타, 1티타, 2티타, 3티타, 4, 60, 1EM, 나 2EM, 나 3EM, 나 4EM, 1EM, 나 2EM, 나 3EM, 나 4EM, 1EM, 나 2EM, 나 3EM, 나 4EM, 나 1EM, 나 2EM, 나 3EM, 나 4EM. 요 형태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말하면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저도 숨이 찬데, 본 강좌에서는 후반부에 클릭 BPM 60, 메트로놈 60, 80, 100에서 4마디씩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템포별로 해서 지금 제가 전주한 게 좀 중간 템포 정도 되는데, 아마 80 정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80 정도까지만 올라가셔도 되게 막 3연음, 그다음 4연 16 갈 때 막 이렇게 안 되시고 그런 분 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강좌에서는 60, 80, 100 이 세 템포만 진행하지만, 연주하실 때 편안한 템포, 뭐 예를 들어서 뭐 70도 안 되신다 그럼 60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천천히 4마디씩 템포를 일씩 올리셔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분명히 언젠가는 속도 100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80 단계를 넘어서고 나서는 체력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체력과의 싸움이냐? 자, 제가 80 클릭을 한번 볼게요. 80 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82 1, 2, 3, 4. 자, 여기서 자, 오른발을 16으로 제가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2, 4, 1. 예, 벌써 속도감이 확 느껴지시죠? 여기 160에서 A 노트로 바른 건데, 80 플러스 80, 160에서 A 노트. 예, 이때 이미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못 따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느냐? 약간 뛰어간다 생각하시고 의자에 중심을 딱 두신 다음에 뒤꿈치를 올리신 다음에 정강이가 얼얼해질 때까지 발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허벅지와 정강이, 그리고 발목을 사용해서. 자,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2, 3. 자, 연주하기 전에 뒤꿈치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상하로 움직이면서 예, 지금 뒤꿈치가 상하로 움직이죠. 뒤꿈치가. 그리고 앞꿈치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16 셉니다.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자 이렇게 하시다가 자 정강이가 아프시고 힘드시면 이제 3연음으로 들어갑니다. 1 티타 2 티타 4 티타. 예 요렇게 안되는 이제 빠른 템포와 또 완급을 조절해서 3연음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또 힘을 풀어주는 요 동작을 반복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80. 자 요약하자면 예 특정 템포에서 속도가 빨라질 때는 달리기 하듯이 의자의 중심을 딱 잡으시고 허벅지 올리시면서 정강이 그 다음 복숭아 여기 발목과 그리고 무릎뼈 그 다음 허벅지 전체를 사용해서 예, 약간 앞으로 쏘듯이 이렇게 밟으셔야 돼요. 안 그러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이 발 패턴 이 발 모양 자체를 뒤꿈치를 붙이고 물론 뒤꿈치를 붙이고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게 힐 다운인데 자 나오긴 나오는데 속도 유지가 되게 불안하죠. 예,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뒤꿈치를 올리고 힐 업으로 속도도 잡으시고 그 다음 각 관절을 사용해서 스피드도 되고 소리 크기도 되고 예 그렇게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제 금방 제가 힐 다운으로 이렇게 뒤꿈치 붙이고 하니까 속도 유지가 안 되는데 사실 힐 다운으로도 속도 유지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80에서 저는 왔다 갔다 했는데 힐 다운을 써서 발목을 사용해서 속도 유지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약간 리듬은 흔들리더라도 근데 이게 힐 다운이 뭐냐면 뒤꿈치를 여기 페달에 붙이고 예, 발목으로 이렇게 밟는 겁니다. 자 모양이 나오죠. 근데 힐 다운이 발목 연습 트레이닝에 또 도움이 됩니다. 금방 그 80에서 약간 박자가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힐 다운으로 하시다가 예, 뒤꿈치를 올리시면 예, 발목 단련에 또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100. 예, 100은 예, 약간 좀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좀 되시는 분들도 예, 100을 연주하시는 걸 보시면 아 저건 좀 넘사벽인데 하시는 분 계신데 저도 아까 녹음할 때 힘들어가지고 몇 번 반복을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면 옛날에는 100 그냥 한꺼번에 나오고 그랬는데 자 100을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 비트가 빠르죠. 리듬으로 치면 연주가 그래 빠르진 않습니다. 이게 보면 1, 2, 3, 4 예 이렇게 보면 뭐 리듬으로는 충분히 빠르지도 않고 약간 이제 그루브한 그런 리듬인데 이게 16으로 베이스 드럼을 들어가면 말이 틀려집니다. 자 바로 16을 한번 해볼게요.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2 3 4 예. 아 저도 지금 끝에 여기 정강이 힘이 빡 들어가서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본 연주 영상에서 보면 이제 양발 이 왼발도 사용해야 되고 1음부터 쭉 이어지기 때문에 16만 바로 100에서 한 만에 쭉 4마디 하는 거랑 그다음 4분음표부터 이게 같이 8분음표 트리플렛 16까지 이 왼발까지 연동해서 했을 때 근육량 피로량이 오는 거랑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 연주에서는 16 가서는 발목에 힘을 살짝 빼면서 예, 음량을 약간 줄이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피로가 누적되어 있으니까 앞에 3연도 연주했고 다 연주를 했으니까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발 동작을 살짝 줄이면서 지금 바로 연주했을 때는 이 정도 볼륨을 사용했다고 치면 본 연주에서는 이렇게 톡톡톡 건들듯이 예 이거 지금 보면 제 발 모양 보면 아시겠지만 예 모양을 고정해 놓고 이렇게 톡톡 건드리는 느낌 들죠. 자 이것조차도 네 마디가 이게 빠른 비트에서는 운동량을 사용 많이 할 때는 네 마디 금방 갈 것 같아도 한 2마디 넘어가면 벌써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속도가 처지거나 그리고 예, 이게 리듬이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목을 살짝 비틀어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예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죠. 예 이게 정강이 근육이 쌓였던 그 이 긴장감을 약간 이완시켜주는 그 동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뒤꿈치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게 느낌이
발목이 상하로 움직이는데 거기서 상에서 하로 떨어질 때 살짝 하에서 왼쪽으로 틀어준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자, 천천히 하면 따따따따따따. 자, 이거는 좀 동작을 과하게 한 건데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예스. 예, 이렇게 틀어져서 근육을 이제 이완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요령을 사용해서 스피드도 한번 극복해보고 근육의 피로도 풀어주고 동시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그 바로 보여드린 것처럼 상하에서 힘이 좀 넘쳐가지고 뒤꿈치 상하 운동으로 스피드를 내주는 게 가장 정석이긴 합니다. 예, 요렇게. 이렇게 해서 100가지 1연, 2연, 3연, 4연을 사용해서 베이스 드럼 싱글 비트 단련하는 법과 그리고 하체 훈련하는 것, 하체를 단련하는 법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1연부터 4연까지만 진행해서 메트로놈 이제 100에서 바로 끝내려는 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더블 베이스 이제 이게 100 이상 넘어가는 비트도 이제 어느 특정한 부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 베이스 페달을 이용해서 이 싱글을 이 양발을 사용해서 싱글을 손만큼 빠르게 하는 방법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여러분 이거 지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그 드럼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락 드럼 하고 뭐 이제 나중에 좀 더 복잡해지면 재즈 공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보통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재즈 드럼만큼 어려운 게 락 드럼입니다. 락 드럼이라 해서 우리 그 기본 비트 쿵쿵 따딱 막 세게 때려야 되는 그 부분 말고 바로 이런 체력적인 싸움.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유행이 좀 없어서 지금 뭐 메탈 음반이나 락 드러밍 자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유튜브나 뭐 매니아들 말고는 잘 없는데 락 드럼 사실 그 메탈 트윈 페달 나오거나 이거 락 비트가 상당한 비트 템포의 곡들을 한번 커버하거나 연주를 해보시면 이게 그 재즈나 복잡한 드럼 솔로만 있는 곡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저는 4마디에서 100에서 했지만 뭐 200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제가 200에서 연주를 한 거죠. 저게 8분음표로 200, 뭐 220, 240을 발 또 템포 리듬 정확하게 해가지고 부분 나올 때 확실하게 딱 들어가고 빠질 때 빠지고 그거를 철저하게 계산과 육체적인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게 그 메탈 드럼이나 락 드럼의 어떤 그런 연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주 패턴들이 그렇고 그래서 재즈 드럼 하시는 분들이 이 락 드럼 하면 좀 처음에 기초적인 부분 물론 기초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체력 단련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정말 이 인간의 한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제가 지금 락 음악을 이렇게 연주 영상이나 커버해서 많이 하진 않는데 조만간에 조금씩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게 연습을 하고 톤을 녹음하고 드럼을 녹음하다 보면 이게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인내와 노력을 정말 더해야 되는 장르구나 하는 부분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지금 연주를 하면서 또 음악 들으면서 그런 부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체 단련하는 본 강좌를 통해서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 락 드럼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완성도 있는 부분에서 그 테크닉들이 얼마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지에 대한 부분 또 한번 고찰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드러밍 할 때 체력이나 스태미너나 어떤 그런 연습하는 자세가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본 강좌가 체력을 기르고 뭔가 좀 참아야 되고 그리고 목표치를 향해서 분명히 성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분명히 달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목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이 들게 하는 강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잡으시고 저보다 또 지금 저는 100까지 했지만 저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또 다양한 부분에서 도전하며 접근하실 수 있는 마인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강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